네, 이 키워드 바로 한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줄다리기. 우리가 줄다리기 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한쪽으로 또 가는 치우치기도 하죠. 어떤 내용을 갖고 오신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 저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ECB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ECB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현재 유로존의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유럽의 경제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widely open, 활짝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ECB는 연준과 달리 먼저 금리를 내린 상황이잖아요. 네. 또 내리겠다고 이렇게 열어놨는데 연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연준도 궁금하죠. 유럽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특히 오늘 3대 지수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각 월가에서는 현재 이 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찾아봤는데요. 간밤에 에버코어라는 월가의 투자은행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There's weakness ahead. 약세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 근거로는 그동안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가장 약한 2달과 연속 하락한 달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몇 주 동안 전술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더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했던 점은 여전히 S&P 500의 연말 목표치는 5,800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반도체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어떤 모습일까 찾아봤는데요. UBS의 투자은행에서 간밤에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 대선이 칩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미국 대선의 수사로 계속 순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바네크 반도체 ETF는 한 주 동안 무려 7% 이상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주가는 물론 오늘장에서는 상승하긴 했지만 현재까지 마이너스 6%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정치적인 훈풍으로 반도체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각 투자 의견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이든의 운명이 그래서 이쯤에서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 대선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간밤에 그래도 반도체가 좀 움직여줬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정치 리스크. 최근 한 일주일, 열흘 동안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상당히 성행을 했었죠. 근데 간밤에는 또 트럼프 트레이딩이 약발이 좀 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는데 어떤 정치 리스크냐. 간밤에는요, 이 민주당 쪽에서 유력 인사들이 지금의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로는 트럼프 진영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기부도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간밤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변동성 지수이죠. 빅스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현재 뉴스로 보면은 주말 동안에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 후보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은 노이즈 그리고 소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치 리스크가 시장에 좀 불안함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빅스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빅스 지표 간밤에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금 15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전고점이 사실 4월에 있었던 2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상방 압력이 좀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불안이 시장을 조금 끌어내리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마저도 바이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섹터 더욱더 불안해지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 반도체 미국장 통해서 국내 장은 어떨까요? 결자 해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결국 지금 올해 들어서 시장을 끌고 온 섹터는 반도체라고 반도체였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실적을 확인시켜 줬을 때 드디어 시장이 강하게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라는 변동성 지표가 4월에 2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지금 나스닥 지수도 고점에서 한 4에서 5%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차트를 한번 돌려서 보시면 나스닥이 4월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반도체 위주의 실적 시즌에서의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지금까지 3, 4개월 또 상승 추세를 이끌어줬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TSMC의 실적 아시는 것처럼 매출액 그리고 자본 지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간밤에 또 엔비디아라든지 TSMC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세를 나타내줬다는 측면 그리고 전일에 우리 증시도 한없이 하락하다가 결국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조금은 낙폭을 축소해 줬는데요. 다음 주부터 빅테크 실적이 발표됩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의 투자, 이로 인한 반도체 쪽의 실적이 가늠이 될 거고 결국 끝판왕은 8월 중순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결국 정리해 보면 변동성 지수가 아직은 좀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지만 기간 리스크 정도가 남아 있고 더불어서 다음 주나 내지는 늦으면 8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눈치 보기를 하고 나서 실적 시즌에서의 반도체 업종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눈치 보기 속에서도 조금씩은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시장이라고 TSMC에서 그리고 간밤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제 국내장 수급이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과연 우리 장 오늘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핵심만 쏙쏙 뽑아보는 이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